우리 이병철 변호사는 계속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겨레 논설실의 권태호 실장과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 모시고 여의도 새신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뉴스들이 조각조각으로 많으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분이 금방이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고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밖에서 일부 듣고 계셨죠? 예, 조금 뭐 군데군데. 군데군데. 예. 다 듣지도 않으셨어요? 아니야, 이게 뭐 하다 뭐 좀 찾아보고 뭐 이러다가. 그러셨군요.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앞서 박영식 평론가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이준석 지금 이제 개혁신당 대표죠.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연결성, 그 지금의 구청장이 이제 후보 시절에 컷오프 됐던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때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던 지역구조가 강남구청장 얘기인데, 사실 지금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건 뭐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당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 윤상현 당시 위원장보다 위에는 이준석 당대표 외에는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마지막 공천장이 도장 찍는 사람은 당대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공관위원장이 지금 바보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나는 바보고 시키는 대로 했고 나는 무식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전화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지금 윤상현 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그 책임의 몫은 당에서 농단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다 옮겨붙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말을 크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때 처음에 김건희를 좀 보호하겠다라는 의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칠불사 관련해서도 뭐 선의의 조언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본인은 2022년도에 윤상현 공관위, 정진석 공관위에 대해서 맡겼다. 그냥 일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카톡이 나오고 명태균하고 직접 연락한 내용들, 공천 관련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임했다라고 했는데 왜 개입했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로 또 들통났으니까 또다시 말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러면 당대표인데 당시에 공천도 내가 못하냐, 이렇게 또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공천했다, 그럼 공천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의 전제 위에서 봤을 때 이 강남구청장은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했다라는 전제 위에 공천을. 그러면 강남이라는 데가 국민의힘의 텃밭이거든요. 여기에는 진짜 막대기 누구만 나가도 다 국민의힘 그 후보로 가면 다 당선되는 곳인데, 여기서 1등 했던 분이 안 됐고요. 그리고 2등 했던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은재 전 의원입니다. 그분도 그때 당시에 이준석 물러가라라고 굉장히 거세게 항의했고. 근데 누가 됐냐? 그때 컷오프가 됐던 조성명 후보, 지금의 구청장입니다. 이분이 전략 공천이 돼요. 이 양반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뭐 돈도 많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 공천, 그리고 뭔가 불법과 비리와 부패가 많이 개입됐을 걸로 의심되는 공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김영선 공천이야 뭐 윤석열 개입까지 다 나왔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업무방해 피하기 어렵고요. 이제 앞으로는 강남 그리고 더 많은 지역구들 이름들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책임을 어쨌든 간에 져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평택하고 포항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되지 않은 공천농단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좀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접근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얘기한 그래서 거예요. 결론은 뭐 저도 아까 일부 들으면서 왔는데 그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 이게 언론을 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노는 것과 특검 앞에 가가지고 진술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쪼여 들어가면 본인의 이미 진술 자체가 모순된 게 너무나도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에는 그 진실이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도 나 이거 2부에서 좀 더 숨은 이야기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저기 김진우, 그 김건희 씨 오빠. 이거는 이제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집안은 마피아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돈 해먹는 게 핵심이거든. 모든 게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거기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허가해준 양평 군수가 김선교 현재 의원이다.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개발 그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줬다. 그렇죠. 그 연장해줄 때 공무원들이 해주면 안 되는데 뭐 그거를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해서 공무원들을 이 2022년에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3년 7월달. 그것도 2023년 7월달이에요. 그러네요. 항상 2023년 7월달에 큰 문제들이 나와요. 검찰이 기소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심에서 무죄 났습니다. 그래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저는 기소할 때부터 이거는 무죄다는 거를 예상을 했어. 그러니까 무죄 기소를 했어요. 택도 아닌 걸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것도 시선 돌리기용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검찰은 우리 잘했지 하면서 언론에 윤석열 정권이지만 우리는 눈치 안 본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놓고 이제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그냥 무죄. 저 그때 쇼하네. 이거는 무죄야. 왜? 개발 사업을 이 자문을 많이 해보면 뻔한 거예요. 이게 2021년 그때는 MB 때거든요. 그때 국제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돼. 분양이 돼야 뭘 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경우에 3년은 금방 지나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해줘요. 대부분. 근데 연장해준 거에 뭔가 미스가 있다. 그게 범죄다. 이거 죄되는 경우는 저는 여태 20년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죄야 이거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짜고 친 거예요, 검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도 훨씬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돈 문제로 가면 이게 이제 그러고 이제 2016년도 와서 이제 완공하고 준공하고 해서 350세대인데 한 800억을 먹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 부담금을 17억 내야 되는데 이거를 또 가짜로 수리를 사문서 위조. 그래서 지금 김진우는 또 기소. 재판받고 있고요. 근데 그걸 빵원으로 만들었다. 그거를 양평 군수 김선교 의원이 눈 감아줬다. 그래서 공범이다. 그러니까 17억이나 되는 돈을 양평군이 걷어야 되는데 그냥 안 받았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국고를 손실시킨 거거든. 국고 손실죄는 형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요. 일반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안 받았다 이러면 횡령이거든요. 근데 일반 형법상의 횡령보다도 이제 국가나 지자체 이거에 5억 이상이면은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제 이거를 이제 잡은 거지. 그러면 혐의자가 누구냐? 김선교 의원,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김진우, 최은순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김선교 그 양평 군수가 17억 원을 그냥 통째 안 받을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가성이라는 대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윤석열이는 어디에 있었냐를 봐야 돼요. 2016년, 7년. 그때 윤석열이는 특검 그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어요. 중앙지검장이 2017년 5월달에 되고 6월달에 17억 원을 퉁쳐버렸어. 이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검찰의 엄청난 그 당시에는 뭐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사실은 뭐 검찰총장 이상이죠. 그러니까 김선교를 봐줘야 되는 뭔가 많이 있었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어떤 민원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거를 특검이 저는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가성을 잡으면 17억 원의 뇌물을 갖다 바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김진우 일가한테. 그렇죠. 이름 뇌물죄로 걸면 뇌물은 1억 이상이면 10년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무기징역까지 될 수 있도록 특가법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 가중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로 지금 말하자면 이제 특검이나 이제 수사기관들 뭐 법조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률로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뭐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뭐 도덕적 잘못이나 뭐 이런 가지가 있겠지만 법적인 어떤 형사적인 부분들 지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
지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설명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수사의 ABC기도 하고 지금 특검이 이제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주가 조작도 그냥 무혐의.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명품백 수수 사건도 그건 원래 윤석열과 김건희를 하나로 봐가지고 뇌물로 봐야 되는데 뇌물 내지 알선수재죠.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린 청탁금지법만 보겠다. 그냥 거기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뭐 신고 안 하면 뭐 과태료 그냥 여길로 덮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는 게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진실에 접근하느냐 그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의 검찰과 지금의 특검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얘기할 때 소위 말하는 해먹을 결심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 당시 검찰은 이제 봐줄 결심을 스스로 하고 뭐 출장 조사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청탁금지법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게 이제 무혐의가 되면서 그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국회에서 누굴 불러서 얘기할 때마다 그렇다면 내 아내도 뭘 받아도 되겠네? 누구도 뭘 받아도 되겠네? 아내가 받으면 우리는 처벌할 수 없겠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자주 섞이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그때 검찰과 지금의 특검이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저 권태호 실장께는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그 22년 5월 10일, 5월 10일은 제 생일입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그날 이 취임식 특별 초청 명단을 쭉 봤더니 이번 세계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30여 명 정도 포함이 돼 있더라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 이제 아침마다 연재하고 계시는 뉴스 뷰리핑을 보면 취임식을 무슨 환갑잔치 정도로 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가요? 이게 취임식 명단을 보면 이게 뭐 이미 다 나온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65명 초청 그리고 김건희 씨가 초청한 게 849명. 이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한 건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청자 명단을 보면 이미 다 나온 거지만 건진법사, 명태균, 통일교, 윤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 쭉 있고 도이치모터스는 부인하고 아들을 초청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장은 구속돼 있었으니까. 권오수 회장. 구속돼 있으니까. 그리고 집사게이트, 김혜성 부부 뭐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하고 뭐 관저증축 21g 대표 뭐 이런 사람 다 초청하고 뉴스에서 봤던 사람 여기 다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그 성형외과 원장도 초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용만 이게 그 주치의냐 자문의냐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란 당일날 김건희 여사가 가 있던 데가 그 병원이었죠. 그리고 이 원장이 우즈벡 그 중앙아시아 그리고 엑스포 그 파리 거기도 쫓아갔어요. 다 따라갔었죠. 성형외과 원장이 그 대통령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대통령 순방 쫓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때 대통령실 질문했을 때 참 어이없는 얘기 많았어요. 실제 나가 보면 사고가 나면 뭐 꼬매야 될 일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뭐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서초동의 소고기집 사장. 그래요? 서초 삼겹살집 사장 그리고 저기 그 울산의 그 순대국밥이 돼지국밥 사장 그리고 강릉의 동해횟집 사장 이게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사람은 소고기집하고 삼겹살집 사장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집은 돼지국밥하고 동해 횟집 사장이더라고요. 이게 식성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잔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씨는 원래 자기가 이제 그 산오징어 회 좋아한다고 하고 그쪽이고 이제 그 윤 대통령 쪽은 이렇게 고기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육류하고 해산물하고 나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 다 초청했고 이 사람이 그건지 약간 이제 성씨가 좀 달라서 헷갈리긴 한데 이 서초동 소고기집 사장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뭐죠 그 납세 잘하면 모범 표창 모범 납세자 그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그것도 이상한데 하여튼 진짜 기자들도 그런 거 막 취재하고 알아내고 나면 약간 자괴감 들지 않으세요? 좀 황당하죠. 이렇게 소고기집 사장이 이제 그 소고기집 사장이라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뭐 그 단골이면 그 초청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동부산업회장이라고 해서 난 동부산업회장이라서 되게 큰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릉에 있는 그 황화영 회장이라고 이게 40년 윤석열 대통령하고 40년 직이고 이게 권성동하고 또 뭐 이렇게 다 연결되고 근데 여기가 갑자기 2009년쯤인가 이때 갑자기 성장을 해요. 납품의 80%가 삼부토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동부 산업하고 삼부 토건하고 그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강릉에 있는 회사고요,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납품이 이렇게 80%가 이루어졌는지는 연결고리를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의문이죠.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네. 예. 취임식을 환갑잔치로 알았던 것 같다. 아,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어요. 뭐냐면 취임식이라는 그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 이 국가적인 행사를 굉장히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권력을 사유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너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대선 때 나한테 뭐 어떻게 했으니까 여기 한번 와봐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취지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때마침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을 때였는데 이 두 부부가 불러들인 사람이 지금 1,500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많은 수가 아마 구치소 동기로 또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0명 수사선상에 정도.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옆방 이렇게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운동할 때 또 얼굴도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게 이게 참 대한민국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갔던 것이고 그 사유화의 끝에는 결국 그 종신 집권,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위한 친일 쿠데타까지 벌린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하나 걱정은 뭐냐면은 이 김건희 특검이 지금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지금 혐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되는 뭐 캄보디아나 뭐 YTN 인수권이나 뭐 통일교 하나하나를 잘라서 봐도 특검을 개별로 하나씩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은 더 입법적 보완을 통해 가지고 좀 기한을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실제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이제 5월 10일 그 취임식 때 특검이 참고하시면 그게 이제 다 지정석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초청장 거기 오면 전부 이제 바코드 비슷하게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 압수수색 하면은 그거 다 컴퓨터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 좌석별로 누구가 다 확보가 쉽게 돼요. 명단 자체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딱 이제 그 VIP석. 그러니까 맨 앞줄이 이제 돌아가신 그 윤석열 그 부친, 그 뒤에 쭉 해서 이제 명태균이도 앉고 쭉 하잖아요. 그 명단 딱 확보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추적하면은 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 중요한 사람 다 나옵니다.